네, 또 지수별로 엇갈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틀 연속해서 똑같은 재료를 소화하고 있는 미국장의 움직임 확인되고 있는데요. 네, 최현주 전문가와 함께 내용 살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종목별로도 그렇고 지수별로도 차별화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네요. 네. 네. 어제 이제 뭐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66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우는 강세를 보였고요. 0.5%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0.2%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반대로 0.5%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JP 모건 체이스, 그다음에 웰스파고,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두 2%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엑슨모빌과 이제 쉐브론이 2%대의 상승세를 보였고, 지금 어제 이제 같은 에너지주인 옥시덴털이 6.4%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그 에너지주들이 강한 거는 국제유가가 한 2% 중반대의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생명공학 주식,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에서 좀 강세가 나타났는데요. 버텍스 파마가 3% 상승, 그다음에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1% 상승, 암젠도 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도 2% 상승했고요. 램 리서치가 2.3%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루시드가 2.6% 상승했고, 테슬라가 4.1% 하락, 피스커가 5.6% 하락해 전기차별 주식들은 좀 등락이 좀 엇갈렸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이 어제 6.3% 상승을 했는데요. 미주어 증권에서 지금 투자 등급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제도 뭐 역시 1.8%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어제 이제 미주어 증권에서 역시 메모리 수요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 PC와 서버, 그다음에 스마트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에는 아마존과 구글에서도 이제 메모리 주문이 확대될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투자 등급은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을 했고, 목표 주가는 75달러에서 9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이 어제 15% 폭락을 했는데요. CT에서는 이제 성장세 둔화로 이제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실적은 좋았지만 가입자 증가세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자 등급은 중립을 제시했고,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304달러에서 250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모더나는 지금 어제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하기를 현재 개발 중인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의 연구 자료가 매우 긍정적이다. 만약에 이 백신 개발에 성공을 하면은 시장 기회는 확대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313달러를 유지했습니다. 화이자는 2022년도에 매출이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약 800억 달러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미국에서 이제 1,000억 달러 넘는 기업들은 뭐 우리가 잘 아는 월마트, 아마존, 애플, 뭐 그 정도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GE가 얼마 전에 기업 분할을 했는데, 제프리스 증권에서는 기업 분할 효과가 이제 주가에 모두 이제 반영된 상태다. 투자 의견은 보유를 제시했고, 목표 주가는 1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좀 반대되는 의견을 또 제시했는데요. 리스크 대비 보상 비율이 매력적이다. 비중 확대.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125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전기차 업체인 니오는 시티에서 지금 현재보다 100% 정도 이상 높은 가격을 매수 가격으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87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오버행 이슈는 끝났다고 얘기하면서 내년에 그렇게 보면 주가에 긍정적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2022년도에 2회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7월, 11월에 예상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 초기에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S&P 500의 지수 전망치는 5,100을 제시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지금 내년도에 미니닷컴 버블이 붕괴가 우려가 된다 얘기하면서 2000년 초반에 닷컴 버블과 매우 비슷하다. 그 이유는 현재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고 IPO가 지금 너무 많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4,600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강도는 2000년 초반처럼 큰 폭의 뭐 급락이 아니라 약간 미니 수준으로 이제 붕괴될 것이다. 지수는 소폭 하락 정도를 얘기했고, 다만 이제 기술주는 좀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찰스 슈왑 증권에서는 지금 현재 뭐 자기네들이 이제 기술주들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역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다음에 엔비디아 등 이 세 개 기업이 S&P 500에서 그 S&P 500 지수의 기술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지금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이들이 흔들리면 나머지 이제 약 70개 이상의 업체들한테도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찰스 슈왑증권에서 또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의 증시는 상승과 하락 모두 가능하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과열이라고 지금 현재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제 내년에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면은 변동성은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제시한 미니 거품 붕괴 경고가 상당히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뭐 대비가 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상당 부분 동의를 하세요, 전문가님도? 이 전망에? 기술주에는 조금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저도 보고는 있는데 네. 그 2000년 초반처럼 그렇게 그때는 이제 실적이 어떻게 보면은 막 이제 뭐 닷컴 주식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적으로 보여지지를 않았는데 지금은 네. 현재 기술주들은 계속적으로 뭐 어떻게 빅테크 주식들이며 뭐 이런 쪽에서 계속 성장을 계속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매년 ROE가 이제 큰 폭으로 잘 성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하락은 나올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저는 대신 한 30%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꽤 깊은 조정인데요, 그렇죠? 그때 닷컴 부분은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제 50% 그쵸? 이상의 예. 조정을 보였으니까 저는. 네. 예상이 되는 그런 30%의 최대 하락폭을 가져갈 수 있는 예상분의 종목들은 아무래도 마이너스 실적분의 종목들일까요? 많이 지금 프리미엄이 가미되어 있는? 저는 이제 네. 이미 실적이 뭐 더 이상의 이제 이게 기술주들은 이제 미래에 대한 투자를 이제 대부분 이제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자 비용이 더 많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마이너스 주식에 대한 프리미엄 이제 거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둬야 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미심장한 발언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파월 의장을 연임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번에 좀 강력하게 인플레 대응을 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매파적인 기조로 바뀔 수가 있겠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차기 임기에서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물가 오름세를 진압하기 위해서 비축률을 풀기로 했잖아요. 근데 유가 올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미 그 전에 이제 풀겠다고 얘기를 한 게 이제 시장에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페크 플러스에서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좀 증산을 지금 계속적으로 일정 부분 뭐 매달 이제 어느 정도 증산을 하고 있는데 뭐 아마 그것도 줄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시장에서 그 전망이 나와가지고 오늘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줄일 수 있다. 요거는 오히려 뭐 바이든 행정부에 맞대응하겠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맞습니다. 나올 수가 예, 있다. 예. 지금 자기네들은 이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싶은데 뭐 비축률을 뭐 한국하고 중국, 일본, 그다음에 인도, 미국하고 이제 같이 풀기로 했으니까 그럼 그만큼을 자기네들이 뭐 어느 정도 그만큼까지는 아니지만 뭐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저기 멘트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네. 우리도 오히려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렇게 되면은 또 유가의 방향성이 또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전문가님께서 보셨던 유가의 범위 내에서는 그래도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상황이 안 좋아지면 조금 더 뷰가 바뀌실 아닙니다. 수도 지금 있을까요? 박스권입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예, 여전히 80 한 3달러가 상단인 3, 4달러가 상단으로 보고 있고요. 예. 어제 그저께 반등한 거기가 이제 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유가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특별히 어제도 말씀을 안 드렸고 어제 급락했을 때도 아니 그 저번 주말에 급락했을 때도 얘기를 안 했고 어제 소폭 반등했을 때도 얘기를 안 했던 거는 그냥 박스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 가격에는 크게 일단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만은 마이크론이 잘 가잖아요. 계속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고 웨스턴 디지털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이 두 종목에 대한 뷰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뭐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뭐 차트상으로도 뭐 이미 뭐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상승 각을 계속적으로 잡았나요? 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어요. 뭐 차트를 삼성전자, 좀- SK 하이닉스랑 예.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잠시만요. 예, 뭐 조금 더 상승 여지는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 좀 더 상승 여지는 있고 지금 디램 근데 이제 현재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과거 이제 얼마 전까지는 이제 GPU나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에서 이제 강세를 나타내서 이제 지수의 견인을 있다면은
지금 한간에서 또 나오는 얘기는 앞으로는 이제 디램 쪽이 앞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주요 종목이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전혀 그런 걸 저게 상상할 수 없는 구도잖아요. 네, 그런데 예. 그렇게 뭐 전망치도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뭐 당분간 좀 더 간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그런 메모리, 비메모리로 나눠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워낙에 메모리 쪽이 못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분위기가 개선이 되고 있어가지고 당분간은 반도체를 나눠서 양분해서 보신다면 메모리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겠습니까? 투자자분들도? 지금 이미 지금 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로 바닥 대표되는 이제 두 잡았죠. 종목이 네.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뭐 지금이라도 저는 좀 연말까지는 조금 매수를 좀 권하고 싶습니다. 서학개미 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엔비디아, 뭐 AMD 이런 거 하셨던 분들? 예. 저는 지금 엔비디아나 AMD는 이미 다 매도를 고점 사인 말씀드렸고, 나오셨고, 뭐 이미 예. 주가도 조금 이제 뭐 하락을 하고 있고 그런데 뭐 어느 정도 더 하락을 하게 되면 뭐 저가 매수 기회는 당연히 올 것입니다. 하지만은 다른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 이제는 좀 다른 종목을 좀 봐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대안이 지금 웨스턴 디지털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도 한번 차트 봐주세요. 이것도 뭐 상승률 많이 남아 있을까요? 간밤에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는데 메모리 쪽이 눌려 있어서 가는 건지 아니면 업황에 대한 정말 긍정적인 확신에 의해서 이렇게 베팅이 들어가는 건지도 중요할 것 같고 네, 이렇습니다. 어떤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릴지에 따라서 추세가 달라질 것 웨스턴 같아가지고요.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차트 잠시 한번 보시면요. 네. 박스권 이제 뭐 좀 돌파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어제 상승이 뭐 대신 오늘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보고 있지는 않고요. 당분간 이제 대신 21선 위에서의 좀 기간 조정 조금 이제 한 2, 3일 이 정도는 좀 거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추격 매수는 금지 대신 장중에 눌림목이나 하루 이틀 정도 있다 사는 거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회를 보면서 차트 보니까 굉장히 여유 있네요. 네. 들어가셔도 충분히 수익권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예상을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간밤에 나왔던 종목들 가운데서 이슈가 되게 많아가지고 전문가님께서 뭐 준비디오에 또 폭락도 조금 눈에 띄었고 화이자나 모더나는 분위기가 계속 좋게 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조금 더 눈에 띄는 종목 있으셨어요? 우리가 대입할 만한 눈에 띄는 종목 있으셨어요? 있냐고요? 네. 어제는 이제 뭐 헬스케어 섹터에서 좀 강해가지고 네. 그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학회 모멘텀도 많고 해서 연말에. 네, 이제 뭐 길리어드 사이언스나 버텍스 파마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좋은 모습을 보였고 네. 암제는 뭐 제약사이지만 헬스케어 sek터에 속해 있고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이제 시장에서 지금 못 간 게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인데 어제는 이제 셀트리온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았단 말이에요. 흐려졌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셀트리온에 관한 거를 이제 그런 이슈가 될 부분을 좀 봤는데 네.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의 국내 판매는 셀트리온 제약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외 판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떠넘긴 것도 매출로 잡는 게 이제 말이 되느냐 이제 그게 좀 키포인트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이제 당연히 이제 관계 회사가 아니고 독립적인 법인이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일단 감리가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좀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그러하고 전문가님께서 바이오 제약 바이오 좀 볼까요라고 저희한테 전략을 내주신 기억이 없어가지고 뭐 연말 그리고 연초 오면서 뭐 반복되는 공식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관심을 슬슬 가지시잖아요. 그리고 확진자가 오늘 또 최대치 찍을 것 같아가지고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 좀 내실 수 있으세요? 일단은 진단 키트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진단 키트 쪽은 저는 뭐 확진자가 한 5천 명, 5천 명이 아니라 10,000명 정도 가면 어떤 확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은 진단 키트 쪽은 저는 조금 안 좋게 보시는군요. 저는 안 좋게 키트는. 보고 있고 예. 안 좋게 본다기보다는 그냥 박스권 매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그럼 나머지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은 뭐 학계 모멘텀이라던가 지금 뭐 파이프라인 괜찮은 종목들도 너무 많이 밀려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가 매수 좀 공략 가능할지 어떻게 보세요? 뭐 어제도 이제 오전 방송에서 바이오 쪽의 종목을 하나 추천을 했는데 예. 오전에 잠시 상승했다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뭐 추천하셨어요? 한올바이오 파마라고 한올바이오 이제 파마, 뭐 예. 그거는 이제 파이프라인
임상 쪽에 이제 또 그쵸. 연결이 돼 있고 네네. 그다음에 하케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저번에 이제 매드 팩토를 한번 추천을 해드렸는데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오고 그때 추천이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그때가 한 열흘 전이었는데 지금 그때 막 분위기가 이제 그때 그걸 추천하는 것보다는 뭐 다른 거를 뭐 다른 기술주를 추천했던 게 더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연말 돼서는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한번 모멘텀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안해 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는 이틀째 비슷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파월 의장의 연임이 발표가 되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요. 기술주가 타격을 받는 모양새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당분간 인플레에 대한 압박을 어떻게 소화해 나가는지 지켜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또 우리 시장에서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입장에서의 인플레 대응책 그리고 향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경로에 대해서 조금 더 한은해서 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반적인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을 하면서 이런 고퍼 종목들을 조금 더 조심하시면서 매매 또 전략 세워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모닝타임즈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